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거래소 인수설부터 폭탄 발언까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대응법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예상보다 아주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은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왜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트럼프의 최근 발언 때문입니다. 자, 이유가 미국산 위스키에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트럼프는 이에 보복으로 유럽산 와인 등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무려 와인이나 샴페인 가격이 3배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시작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S&P는 어제 한 번 더 저점을 낮추었고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5.2% 하락. 반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금은 목요일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의 공포지수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을 한 상태로 지금 시장 전반에 아주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놀라운 루머가 나왔는데요. 네, 그 중심에는 또다시 한번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일가가 이 바이낸스 US의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바이낸스는 아부다비 국부펀드로부터 약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요. 현재 바이낸스 US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바이낸스와 다른 바이낸스 US요. 바이낸스 US는 미국 내 거래 제한 조치 등으로 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든 이후에 최근 다시 이렇게 US 달러 거래를 재개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미국의 엄격한 금융 규제로 미국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 현지 법을 따르기 위해서 세워진 새로운 거래소가 바로 이 바이낸스 US였고, 한동안 바이낸스 US에서는 미국에 세워진 바이낸스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규제로 달러로 거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2월 20일 날 바이낸스 US에서 달러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동안 바이낸스 US는 실적이 안 좋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 가족이 바이낸스 US 지사와 거래 협상을 논의 중이라는 이런 루머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 트럼프 일가는 이미 NFT나 암호화폐에 적극 투자 중인 거는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자산을 인수해서 수수료 수익을 꾸준히 창출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매우 합리적인 그런 다음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죠. 참고로 이 트럼프 아들들이 진행 중인 WLFI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전에 추가 판매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일가가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소를 인수한 뒤 다시 활성화시켜 큰 수익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소식은 아니지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과거에도 비슷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싸게 사서 다시 정상화시킨 후 큰 수익을 내는 그런 방식이죠. 즉 지금처럼 시장이 떨어졌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로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거기에 세계적인 투자자 이 워렌 버핏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3,34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 중인데,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루머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점점 메이저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이런 하락장에 접어든 게 아니며 지금이 저점일 확률이 높다 판단합니다. 다만 아직 현물 ETF의 경우 지금 작은 양이지만 계속적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비트코인 좀 차트 분석적으로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 77K 볼린저 밴드 하단 안에서 저점이 형성이 된다면은 이는 작은 W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상승을 할 거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그렇게 수요일날 올린 이후 지금 오늘 금요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비트코인은 이 77K 밴드 하단 저점을 깨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일 캔들에서 이렇게 고리 피복 캔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어제 목요일 일본 캔들이 이 저점을 다시 한번 낮추면서 이 월요일 캔들의 고점 값인 84K를 못 넘기면서 하락을 한 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제의 하락은 분명 비트코인 독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저점을 낮춘 S&P 500의 영향,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S&P 500은 밴드 안에서 마감이 되고 있기에 일단은 이 하락이 조금은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이고, 나스닥의 경우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좀 더 하락이 멈춰지는 그런 확실한 신호를 보이면서 지금 약 반등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점유율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지금 밴드 중심선을 향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 수치값이 여전히 지금 61%로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토탈3 차트는 지금 그렇게 썩 아주 강력한 그런 상승 원동력을 얻고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자, 오늘과 주말 비트코인을 예상해보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CME 1시간봉 타임프레임에서 좀 차트를 보면요, 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강하게 3번을 내린 이후에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좀 바닥을 다진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포인트는 이 최근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돌파와 그리고 또 그 위에 월요일 일본 캔들의 고점인 이 84K의 돌파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좀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 어제도 이 CME 갭 안으로 다시 살짝 진입했다가 지금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그런 상승 원동력을 가졌다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런 W의 형태의 박스권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차트는 마이크로 BTC CME 차트입니다. 자, CME는 시카고의 상품 선물 거래소의 이름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현물을 사는 게 아닌 미래의 가격과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거에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죠.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계시죠. 이 대형 기관들이 주로 선물, 롱숏 계약을 하는 곳이 바로 이 CME 거래소입니다. 비트코인의 기간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 CME 차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주말장이 닫혀서 생기는 이런 CME 갭이 지금 주요 지지 저항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CME 비트코인 상품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비트코인 퓨처, 그리고 우리가 많이 CME 갭을 볼 때 보던 비트코인 퓨처, 비트코인 프라이데이 퓨처도 있고요. 자, 비트코인 이 선물 계약, 우리가 많이 보는 티커 BTC1 느낌표죠. 이 BTC CME는 최초에 2017년도 12월에 상장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약 단위가요 5BTC입니다. 비트코인 5개죠. 그렇기 때문에 한 틱당 금액은 $25입니다. 계약 단위가 좀 크죠. 그렇기에 10분의 1 크기로 계약 단위를 줄인 한 틱당 변동폭이 $5인 바로 마이크로 BTC CME가 21년도 5월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최초에는 이 BTC 퓨처가 거래량이 높았으나 24년 초 그때 뭐가 있었죠?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마이크로 BTC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니 뭐 이딴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냐고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반등이죠. 그리고 그 반등에는 높은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 하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척도가 되는 포인트는 이 비트코인 CME,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 비트코인 CME의 거래량이 기준이 될 때가 많은 거죠. 자, 또한 이렇게 주말에 CME 장의 주말 휴장으로 생기는 이 CME 갭도 일반 CME에서는 $25 호가창이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한 틱이 5달러인 이 마이크로 CME 그리고 거래량이 더 많은 마이크로 CME가 그 갭을 만든 값으로 캔들이 들어왔다 나갔는지 이 위에 상단 지지선을 정확하게 터치를 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 차트 분석에서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최근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주말은 더 이상 지루한 그런 주말장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금요일, 미국 시간 금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쯤이 되는 거죠. 이때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은 주말 미 증시가 닿는 그 경기에 반영되는 그 요소가 비트코인 차트에 반영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큰 변동성들이 지금 다 일요일날 이루어졌던 겁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 CME 갭입니다. 이 갭은 제가 텔레그램에서는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사실 한 번에 완벽하게 좀 해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 이 저점이 CME 갭을 살짝 들어왔다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가 만약 이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은 CME 갭 안으로 다시 진입을 하는지 아니면 이 위에서 반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진 CME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거래량이 많은 그런 마이크로 비트코인 CME 차트를 봐야 되고요. 이 마이크로 CME 관련 티커나 뭐 주말 분석은 제가 고비트 텔레그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는 트럼프의 행보 하나하나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공포에 흔들리기보단 차분히 매수 기회를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며 우량 자산을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 판단합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고비트 텔레그램 입장 링크와 자동 매매봇 신청 링크도 잊지 말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원하는 그런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